D-3입니다. 3일 남았습니다. 2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한 날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정을 올렸는데요. 이 일정 때문에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관련된 혐의가 몇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환 통보에 만약에 응하게 되면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이제 그 선거법 기소될 때요. 그때도 이제 그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으로 이제 그 몇 줄 써냈죠. 네. 이번에도 이제 저는 안 나올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넣으면 앞으로 이제 그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나 또는 이제 대장동, 백현동, 위례 그럼 이게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전면 수사를 보이콧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검찰은 이제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일체 예우 없이 그들에게 원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뺏지라는 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전직 대선 후보라는 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야당 대표라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 범죄자 다루듯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번에 불응하면 한두 번 더 소환하고 그래도 이게 불응하면 체포영장 해서 또 이게 국회에서 방탄하면 회기가 아닐 때 또 청구하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그대로 저는 기소하는 쪽으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지금 이게 검찰의 수사가 무슨 이게 그 야당의 탄압입니까? 지금 수사가 전부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이런 수사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혐의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과거 전 정권 때 나온 혐의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와서 이게 뭐 야당 파괴 이런 식으로 운운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게 성실하게 법 체계, 법 질서에 따라야죠. 지금 이게 야당의 대선 후보가 법을 무시하면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향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이 검찰 소환 통보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저희가 준비 이어가겠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함께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까지 함께 모아봤는데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향후에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동훈 장관의 의견 속에서 과도한 발언이다 이런 정면적인 대응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던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면 될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특히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는 말 자체가 과도한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형사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는 것, 법과 원칙대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검찰이 수사 대상을 선정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 여부, 그리고 수사를 얼마나 강하게 할지 말지 여부도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 독점권, 기소 재량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소를 할지 말지의 여부 또는 누군가를 불기소할지에 대한 여부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누군가를 형사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는 밖으로 내보내주고 이 부분을 검찰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야당과 관련된 수사들은 되게 신속하게 또 엄중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과연 여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들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살펴본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부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나 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그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냐라는 본질적인 물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법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좀 눈길이 가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법 시스템을 얘기했고 조금 전에 서정훈 변호사도 이 사법 시스템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순서가 좀 정해진 것 아니냐, 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출석 요구를 했고 만약에 그다음에 불응한다면 체포, 동의안, 네. 또 국회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쭉 밟아가겠다는 계산을 이미 법무부 차원이나 대검 차원에선 이뤄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국민의 경우에는 잘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한 건의 어떤 그 사건으로 뭐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현재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만 6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같은 지난 대선 그 경선 과정에 불거졌던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망나니 칼춤이다, 뭐 파렴치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권이 교체가 됐고 정권 교체된 이후에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저 항변은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함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 법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개인을 봐주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 유지를 위해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소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환에 정당하게 응하고 또는 할 말이 있으면 정당하게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 시스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재명 대표가 이 소환 통보에 대해서 망나니 칼춤이라고 맹비난. 사실상 일각에서는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사법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관해서 개입하고 뭔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법무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했고 독립성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검찰 지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는 비판하고 왜 지금은 그러한 유사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6가지 지금 수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성남 FC 같은 경우는 3년 3개월 수사를 다 마치고 무혐의로 불송치한 거예요.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검찰이 수사를 다 했음에도 기소를 안 했으니까 지금 수사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수사 끝난 거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는 관해서는. 네. 그러면 그때 안 된 것도 지금 김건희 여사 거 해야 되는 게 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격앙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8개월이 지금 흘러오고 검찰이 뭐 어마어마한 수사 역량을 기울이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소환 조사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일당의 대표는 우리의 국민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우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여기에서 뭐 어마어마한 뭐 수사를 배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어느 날짜로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일정 조율 같은 것도 있을 법한데 그냥 팩스 보내고 예컨대 우편물 보내고 전화해서 28일로 얘기한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인 일정 조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이 오만하게 보이는 것이고 보여주기식 수사의 어떤 성격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러한 표현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 네.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만 뭐 무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이 성남FC 사건 무혐의 받았었는데 왜 지금 다시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는 논리에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제는요. 이거는 이제 그 전 정권에서 탈탈하게 틀었던 거죠. FC는 이게 전 정권에서 덮었던 거고 180도 틀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 이 주가 문제, 계좌 빌려준 사람이 80명이 넘어요. 보통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계좌 몇천 개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계좌 빌려준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소환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김건희 여사 소환 못하면 저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한테가 따져야죠. 그때 검사장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한테가 왜 소환 안 했냐? 이렇게 따져야죠. 그때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조자라고 흠깔 써도 마음대로 지휘권 발동했잖아.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소환해, 기소해, 왜 지휘권 발동 안 했습니까?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안 놓기 때문에 안 간 거고요. 근데 성남FC는 다르죠. 오히려 전 정권에서 거의 이게 수사가 안 돼가게 덮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성남지청에 박하영 차장이 사표까지 냈잖아요. 그때 그 검사지청장이 누굽니까? 박은정 친정권 검사 중에 박은정 지청장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수사를 해보니 바로 이제 두산에서 민원 해결의 대가로 후원금을 내겠다. 네이버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새로운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이게 놓은 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그래서 이게 저는 수사를 하는 거지. 뭐 이게 무혐의 때에서 무조건 기소를 못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김건희 여사는 새로운 게 놓은 게 없다.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덮으려고 했다, 이런 뭐 단정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도 있고 또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FC 그 후원금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걸 지금 자꾸 뭐 정권의 어떤 탄압이다 아니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 저는 그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 행정을 지금 책임지고 계신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 책임자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한 넉 달, 5달 정도 됐는데 이 이원석 총장이 과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K스포츠재단의 롯데그룹 회장이 막대한 후원금을 낸 것을 제3자 뇌물죄로 이 경제공동체라는 이 죄명을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를 이끌어낸 이 담당 수사검사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일선 지청에서의 어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검찰총장까지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갈 필요 없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 이것은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소환을 해서 이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너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에 남긴 이 성탄절 메시지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여러 개 담겨 있습니다. 민생을 강조했지만요,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다.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소장님 어떻게 이 글을 좀 해석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나오는 SNS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서로도 힘을 합치자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거 문제가 없어서 기소를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재판이 있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주, 그러니까 예컨대 김건희 여사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에 50억 원을 추징한 구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유형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처벌을 검찰 스스로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소환 조사 한 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당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안 나오냐를 얘기를 하면서 서면 조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검찰이 형평성 있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되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저 다시 SNS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아까 홍유라 앵커 같은 경우는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위기의 폭풍을 맨몸으로 견뎌야 할 분들을 찾으셨겠지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맨몸으로 지금 폭풍 맞고 있는 본인 뭐 이렇게 비유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습니까? 특히나 지금 또 최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경제 한파를 고스란히 몸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빈양층, 즉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는 이 겨울이 정말로 혹독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로서 그동안 계속해서 민생을 강조해 왔거든요. 지금 현재 경제와 우리 국가적인 위기 상태인데 사실 대통령실과 이번 정부가 야당 탄압에만 또 그리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외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약자와 그리고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참 어려운 또 혹독한 겨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만약에 지금에 오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실 텐데 과연 이 정부는 민생과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되물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위기의 폭풍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분이 본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여쭤본 건데 또 다른 분석을 해주셔서 전해드리겠습니다.